네, 리치걸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리치걸스 연아입니다. 와, 오늘 진짜 이렇게 업사부님 사무실에 놀러 와서 드디어 제가 업사부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진짜 리치걸스 우리 새 멤버들이 와서 촬영하는 거 좀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나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뭐 미국 시장은 막 날개를 달고 활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조금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좀 슬픈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의 흐름을 조금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미국 그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막 최고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뭐 최고 경신했다, 뭐 뉴스가 빵빵빵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64달러. 와, 이게 무슨 4달러. 일입니까? 천비디아 됐어요. 네. 진짜 이 천비디아 어마무시한데, 그냥 이름부터가 어마무시해요. 이제 어제 이제 5월 24일 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었지만 23일 같으면 엔비디아 나 홀로 상승, 나머지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중요 이벤트들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좋은 아이만 가는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FOMC 이때 5월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어. 네. 생각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의 소수 의견이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버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날에 이제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고 고용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부 다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업자가 그만큼 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또 조금 어려워지나, 인상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그 기대감들이 조금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효과가 너무도 무색하게 우리나라가 23일 날 아마 엔비디아가 실적을 정말 잘 내놓을 거고, 그러면 연관돼서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상당히 기대를 했죠. 근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힘 있는 종목만 힘있게 그냥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죠. 지지부진한.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상 그날의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상승하고 나머지 못 갔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 날인 어제 밤에는 이제 그나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와, 엔비디아가 미쳤습니다. 와, 천비디아. 야, 세상에. 1064.69달러가 나왔어. 근데 이거 생각해 볼게요. 좋을 거야라고 예상 많이 했거든요. 네.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야. 근데 그쵸. 이게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냈나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AI니까 네. AI 관련된 그런 성장이 얼마나 됐을까? 지난 분기에 409%가 성장을 했어요. 지난 분기. 409%.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4분기에 그런 성장을 했어. 그러면 야, 설마 이번에 그 정도까지 설마 그러니까. 되겠어? 했는데 427% 성장한 거죠. 압도해버렸네. 그러니까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성장을 하는구나. 주가는 미래의 어떤 전망, 그죠? 기대감을 먹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했다. 엔비디아가 천비디아 하구나.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리포트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 발표 나오기 전에 설레발 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앞으로도 30%는 더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950달러 이 정도 돼서. 네. 그러면 아직도 한 50달러 이상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적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리고도 아. 지금도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제 다 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뭐 그 연관돼서는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그렇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을 따기 위해서 지금 막 수장까지 교체됐다라는 소식까지 막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 하이닉스는 네. 올랐죠.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얘네가 그 HBM을 2013년도에 처음 만들어냈어요. 네. HBM1 원을 2013년도에. 근데 삼성도 그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찾는 곳은 없고 팔리지는 않고 비싸고 이거 굳이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그걸 사업을 접었어요. 바보 같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HBM3 그리고 HBM3E가 지금 네네. 알파벳 E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효과 사실 이것도 챗 GPT 짠, 그죠? 요게 나오면서 제대로 팔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네들도 이거를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술 어떻게 이용하면 좋지 했는데 어떻게 챗GPT였나? 이거를 아마 뭐 예측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잘 맞아서 조금은 운도 작용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 납품에 통과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도 그러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가 해내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제 통과 소식이 나오면 상당히 가파르게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래요. 그렇죠. 그거만 바라보고 그거 네. 아니라 해서 실망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보면 엔비디아 통과했어 이제 납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도 확 떡상할 수 있는. 그렇죠. 86,000원 요거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먼저 보여준 네. 신고가 행진을 이제 그 다음 항상 보면 20만 하이닉스가 X. 신고가 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쫓아가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대장이 돼버렸죠. 지금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한테도 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도 통과를 해서 납품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띡띡띡 삼성전자, 그때 기타 등등등 그런 이제 취급을 당하는. 왜냐면 이제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반도체는 3차 산업혁명에도 중심에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이 반도체가 기존 3차 산업혁명 때 쓰던 반도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좀 고집을 잘못 부린 것이 있다. 한미 반도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유현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마도 한미 반도체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네. 이수페타시스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테크윙도 포함해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테크윙 이렇게 강하죠.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주일 뒤 오늘 보니까 네네. 강해졌네요. 3인방이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라면 이제 이쪽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한미 반도체는 특히나 HBM과 연관이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탈락이 된 것을 아마 한미 반도체의 담당자들이나 사장이나 아주 속으로 아주 씩 웃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네, 삼성이 그냥 한미 반도체 끼고 네. 갔으면 되는데 쟤네들 뭐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기술 탈취 뭐 문제 뭐 해갖고 쟤네들을 막 그래서 아마 속으로 많이 웃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쌤통 같은.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역시나 반도체, 뭐 HBM, 뭐 이렇게 엔비디아의 그런 그 호실적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받는 이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 보니까 그
화장품주도 근데 오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화장품이 근데 계속해서 제가 화장품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보셨죠? 맞아요. 화장품. 아, 또 조회수도 잘 났단 제일 말이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정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름까지 아무래도 선크림이나 좀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름까지는 실적을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 터지고 있는 상황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벌써부터 덥잖아요. 아, 그쵸? 지금 이제 웃기네요. 6월은 여름이에요. 그죠? 6, 7, 8월이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세지고 있죠. 네. 기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또 짚었을 때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다루실 때에도 네. 선크림 잘 봐라. 네, 맞아요. 오, 말했어요. 근데 딱 표현했어요. 선진 뷰티, 그다음에 뭐 잉글 우드 랩 뭐 나 이런 맞아요.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주가 또 잘 가는 그런 근데 모습들을 실리콘투도 계속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투도 네. 지금 와, 무섭습니다. 실리콘투. 너무 예쁘네요. 네, 본능, 단타치기 참 좋아요. 뷰티 스킨, 이제 삐아 뭐 이런 것도 많이 관심도 가지실 텐데 마녀공장. 또 이제 심지어 대형주도 가잖아요. 네. 아모레퍼스픽,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도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30만 원에서 48만 원 올랐으니까 50% 이상 오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멀었어. 제가 볼 때는. 오. 네, 한번 5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끊고 가기는 할 것 같긴 한데, 네. 50만 원 정도 오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매물 자리들이 네. 있어요. 여기가 지지가 강하게 됐었던 자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깨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지지받을 자리가 저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도 저항이 돼버렸죠.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에서는 올라가다가 한 번은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실적이 좋아, 실적 잘 나오네. 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사실은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 수혜주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연하님께서 정리를 하신 그 화장품 우리 리치걸스에 그거를 봐보시면 어떤 기업이 어떠하고 어떤 실적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화장품주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는가? 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세가 완전히 실적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만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실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적자 기업. 그렇죠. 적자 기업. 실적 안 나오는 애들은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이재명 관련주가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데 요것도 보면 안 되죠. 왜? 만약에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면 그때 보면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이었잖아요. 총선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선은 5년에 한 번 오는 특수인데 이게 가면 10배 이상 가요. 거의. 그래요. 대선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는 그날까지 이 강력한 후보다. 2명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사람 주식은 거의 10배 이상 간다고 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구나. 이게 대선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자, 그러니까 지금은 멀었잖아요.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꿈틀꿈틀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진짜 그러려면 저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차한 이거 탄핵 가겠다. 무조건 가겠다. 그럼 무조건 사. 여러분 그러면 돼.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럼 약간 좀 대선 앞두고 나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근데 이제 만졌다가 요게 또 대선주가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박근혜 대선주는 한 2년 땡겨서 갔어요. 그래요? 대선을 왜 그랬냐면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뭐였을까?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였을까? 여자?
그렇죠. 여자라는 거. 왜냐하면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여성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 미국도 없잖아요. 그쵸. 힐러리가 분명히 트럼프 이길 거야 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아직 미지의 세계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물이라는 그 드라마 고현정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대물이라는 그 드라마에 그 고현정 남편이 기자인데 네. 어디 가서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로 막 시위를 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차인표를 만나서 정치계에 입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성 대통령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어머. 됩니다. 그래서 강한 그 여성 대통령의 모습 막 이게 그래서 제 1화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네. 중국 해역에서 좌초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군인들이 네. 거기 이제 잠수함의 함장이 우리는 그냥 이슬이 되겠다. 우리 그냥 죽겠다. 네. 이거 국가적 문제가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희생하겠다. 네. 이제 한 거예요. 고현정이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 안 된다. 네. 전투기 출격시켜. 중국이 만약에 공격해 오면 그냥 전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 드라마가 종영되자마자부터 급등이 나온 거예요. 저출산주 해가지고 먼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드라마 야망의 세월 유인촌 씨 주인공. 그리고 유인촌 씨가 막 장관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약간 예술 드라마로도 이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 이게 신기하네요. 시끄럽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조국 보세요. 상당히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이라는 사람을 알게 만들었고 추미애라는 사람을 알게 만들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알게 만들었었잖아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뉴스에 자꾸 나와. 이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일단은 그쵸.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감을 알게 됐다는 네.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선줄 만약에 네. 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어머. 아 오늘 내가 어떤 사람 대선으로 갈까? 네. 네이버 녹색 검색창에다가 이름을 쳐봐요. 어머. 검색해봐. 네. 그러면 가장 그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갑니다. 거의 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언급이 많이 되고. 와 제가 이런 요령은 그러니까요. 리치걸 쓰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리치걸 쓰니까. 아, 갑자기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 요령까지 업사부님 알려주셨는데 그 업사부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또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사부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팔로우하면 또 수익 나는 그런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장품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네. 화장품도요 아직 꼭지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실리콘2나 이렇게 보면은 더 갈 수 있다는 거. 거래량이 지금 네, 없잖아요. 그러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은 꼭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대량 거래를 터뜨렸을 때 네. 그런 직후에 이제 만약에 밀렸다고 하면 아 꼭지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했다 죽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아 꼭지 신호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대량 거래 터뜨리고 네.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지금 오히려 또 거래를 더 적은 거래량 갖고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기대감. 그러게요. 솔직히 또 살 게 별로 없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뭔가가 애매한 것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애매한 것들 할 게 아니라 되는 놈 가자. 그래서 지금 전력주도 전력설비 전선구리 전력주도 전력질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니까요. 죽어. 와, 안 죽어. 어마무시합니다. 아직 안 죽습니다. 아직 안 죽는데 우리 이따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야, LS 일렉트릭 보세요. 아. 이거 다음 차례로 뭐가 갈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계속 가진 않겠죠.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꼭지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매도를 한 자금이 있을 거죠. 네.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또 저만큼을 또 땡겨내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따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네, 그런 전략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는 2부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2부로 넘어오세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